이번 시간에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사 1급의 첫 번째 테마고, 사회복지학 개론을 적의 기본 저변에 깔려야 될 지식의 영역이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삶의 주변에 있다고 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이것이 또 시험으로 문자로 나오게 되면 또 그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본 교재에서는 발달 단계에 대해서는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이론과 체계만 적었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발달 영역과 기초 이론 영역, 그리고 환경으로서 체계 영역, 이렇게 세 개의 영역, 그리고 앞에 있는 소위 기초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여기서 출제 비중으로 본다면 먼저 인간의 발달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발달이란 뭘까? 인간 발달. 인간 발달이라고 설명을 할 적에 인간 발달에 대해서는 그 개념, 우리말로 한다면 커간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커간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성장이란 용어도 있고, 성숙이란 용어도 있고, 학습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고, 그리고 디벨롭먼트, 발달이란 용어도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양적 팽창의 개념을,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고 하는 양적 팽창의 개념을 이렇게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 생화학적 변화로, 이것은 질적 변화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질적 변화의 개념이죠. 어른스러워진다. 하는 짓도, 하는 생각도, 주변을 배려하는 것도 어른스러워진다는 질적 변화의 개념인데, 여기는 인간 발달의 계획표, 유전자에 의한 어떤 인간 발달의 계획표, 인간 발달에 의한 계획표, 인간 발달의 계획표에 따른 질적 변화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차, 문화 또는 지역, 또 시대, 시기 뭐 이런 거에 의한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그런 단계를 거쳐서 마치 DNA가 발현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커나가는 하나의 발달의 모습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어른스러워진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나 훈련이나 연습의 결과로, 훈련이나 연습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영속적 변화의 유형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로 할 적에 이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은 커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커간다. 그에 비해서 학습이라는 것은 크려고 한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크려고 한다. 부모나 교사나 이런 입장에서는 키우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학습이 될 거예요. 지금 저와 마주치는 여러분들의 입장은 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크려고 저와 눈을 마주치고 있는 거거든요. 크려고, 학습의 현장에서 우리는 서로 마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발달이라고 것은 일생에 걸친 변화의 총체를, 발달이라고 합니다. 발달. 이 발달에는 상승적 변화도 있고 하강적 변화도 있습니다. 상승적 변화도 있고 하강적 변화도 있습니다. 상승적 변화라고 할 적에는 대부분의 인간의 영역이라고 해서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그리고 신체 골격근, 피부에 관련된 신체적 영역, 일생을 두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커갈 겁니다. 지적 영역, 인지적 영역이나
정서적 영역은. 그러나 하강적 변화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되면 신체적 영역은, 신체적 영역, 피부나 골격근과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얘는 서서히 이 엔트로피가 진행되는 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간 발달이라는 개념을 다양한 용어로 바꿔 쓰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역시 한 문제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간 발달의 원리. 역시 이 영역 또 한 문제의 영역입니다. 또 한 문제의 영역.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인간 발달의 원리와 인간 발달의 기제를, 인간 발달의 원리와 인간 발달의 기제를 나눠서 목차를 적었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나눠놨습니다만은 인간의 성장 발달, 여러분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성장 발달은 헤르더티,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이게 바로 상호작용성, 발달의 상관성이라고 적었습니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을 갖습니다. 커갑니다. 아까 우리가 발달해 본 것처럼 일생을 두고 죽을 때까지도 커가고 다 못 죽으면 죽어서라도 머리카락도 기르고 손톱도 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커갈 거예요.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분화 통합성을 갖습니다. 미분화 상태에서 점차 세부 기능으로 분화가 되고 나중에는 통합된 기능을 발휘하는 분화 통합성을 갖는다.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의 것은 일정 방향성을 갖습니다. 일정 방향성. 어쩌면 별도로 나올 때는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역이 되겠는데 이 일정 방향성,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또 그러면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으로. 자, 이렇게 발달하는 일정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규칙성이 있습니다. 불규칙성을 동요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불규칙성. 이 불규칙성은 인간의 성장 발달하면서는 꾸준히 미분화 상태에서 분화되고 통합되어 가면서 일정 방향성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발달하는데 여기에는 발달의 동요성이 있죠. 불규칙성. 그 때문에 이 주기는 울퉁불퉁. 언제는 빨리, 언제는 늦게. 바로 여기가 그래서 언제나 함정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일정 방향은 가지고 있으나 일정 속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도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를 초점해 두셔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인간의 성장 발달은 예언 곤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미분화 상태에서 분화 통합되어 가면서 또 그런가 하면은 일정 방향성을 가지고 다소의 속도의 움푹짐푹은 있지만 예언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태어난 오늘날 이 순간에 태어난 알래스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페루 아니면 저쪽 유럽의 영국에서 태어난 애들의 삶의 모습 3, 4년간은 여러분들이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발달할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이 태어난 아마존 밀림에 있던 애와 그야말로 맨하탄 중심지에서 태어난 애는 서너 살 지나면서부터는 서너 살 정도까지는 아마존의 밀림이든 아니면 선진국가의 도심지든 간에 다 엄마의 품 안에 클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 어린이집을 다니고 아니면 또래 집단과 만나면서 어떤 방향으로 커나갈지 모릅니다. 예언 뭐 때문에? 바로 인바이런먼트,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차가 있다. 결정적 시기가 있다. 결정적 시기. 이것도 중요하고 결정적 시기. 결정적 시기는 별도로 여러분 적어놓지요. 특정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고 합니다. 특정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달. 이 결정적 시기를 어쩌면 적기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클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클 때가 따로 있다.
그 외에도 아래 보시면 적지 않겠습니다만 인간의 성장 발달은 클 때가 따로 있다. 정보모 박사가 제시했습니다만 클 때가 따로 있는 적기성. 인간의 성장 발달은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다음 단계의 발달이 꾸준히 이루어지는데 모든 전 단계의 발달은 다음 죽을 때까지 그 이후에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기초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다음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누적성, 축적성, 발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고는 바로 누적성, 축적성인데 그걸 누적성, 축적성을 에릭슨은 점성의 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점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인간의 성장 발달은 적기성, 클 때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클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죠. 그러나 본래 클 때만큼 적기성에 의해서 본래 클 때만큼 클 수는 없다. 그래서 절대로 이 말은 아니지만 뒤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불가역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여기다 같이 가미해 놓으시면 되는데 양자 모두 여기도 한 문제, 여기도 한 문제. 그렇죠? 무조건 나오는 영역이 인행사에서 나오는 영역은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인간의 발달 단계를 봐야 되는데 인간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는 뒤에 여기에는 이 본서에서는 아동의 소위 발달 단계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크게만 학자들마다 각기 다르고 있거든요. 인간의 발달 단계.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인간의 발달 단계를 표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신생아기, 태아기에서도 문득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태아기, 다음에 영아기. 유아기에 대해서는 젖먹이 유아기와 어린 유아기가 이렇게 두 개 한자가 있기 때문에 영아. 그래서 보통 에서는 2살에서 한 3살, 4살을 걸음마기, 2살에서 한 4살 이렇게. 그리고 학령전기 4살, 6살에서 유치원 단계, 어린이집 단계와 유치원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음에 학령기는 아동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6살에서 한 12살, 7살에서 12살, 초등학교 단계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에 청소년기는 중고등학교니까 청소년기의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가 다 다르게 했습니다만 청소년기는 중고등학교 시기라고 하니까 한 12살에서 한 18, 19살까지. 그리고 성인기로 하면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할 때 성인 초기를 청년기, 성인 초기. 다음에 중년기, 성인 중기죠. 그리고 노년기. 이렇게 사회복지사 1급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하면 25개의 문제 중에 여기에서는 적어도 9개의 단계로 하는데 여기서 최소한 7개, 최소한 더 나가서 8개까지 나온다고. 모든 영역에서 한 문제씩 나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한 문제씩 나온다는 거.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지적 영역, 지적 특성, 그러죠? 정서적 특성,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특성, 이런 등을 가지고 여기서는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옵니다. 무조건 한 문제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적에는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공부해도 좋지만 큰 달력을 내놓고 큰 달력 옆으로 펴놓고 해서 인지적 영역의 특성, 정의적 영역의 특성, 신체적 영역의 특성을 쭉쭉 적으면서 한 판에 책이야 약 40페이지에서 어떤 책은 80페이지까지 나옵니다만 그 영역을 여러분들은 달력 한 장으로 적어가지고 정리를 해놓으시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어쨌든 공부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태아기, 유아기, 걸음마기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각기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학년 단계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달과 개념 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초편 인간 발달이란 뭔가를 먼저 다뤄봤습니다. 다음에 발달 이론을 보겠습니다. 발달 이론은 정신역동적. 자, 보시면 인간 발달 이론 이렇게 보시면 정신역동 이론. 정신역동 이론에서는 프로이드, 당연히 지그문트 프로이드, 에릭슨, 애들러, 융, 다 한 문제씩 나올 겁니다. 다 한 문제씩 나올 것이고, 다음에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파블로프도 있고 스키너도 있고 벤두라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영역에서 한 문제씩 나오게 될 겁니다. 행동주의 이론에서. 또 인본주의 이론에서 인지론부터 봐야 되겠군요. 인지 이론에서는 장 피아제와 그리고 쾨버그,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확대시켰다고는 피아제에 의해서, 쾨버그에 의해서 역시 여기는 두 문제 중에 여기도 최소한 한 문제는 나올 겁니다. 주로 피아제가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인본주의 이론에서는 당연히 로저스와 메슬로우가 역시 한 문제 각각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적어도 8개 이상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발달 단계에서 사회복지사 1급으로 온다면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이 가장 출중한, 그냥 어쨌든 나온다는 영역이 되겠어요. 하나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특징을 정제를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모두 이 교재 범위상 다 적지는 못했지만은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이론은 프로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는 첫 번째 개요, 여기다 쭉 정신적 결정론, 무의식 중요성인데 여기는 그야말로 정신결정론. 인간의 모든 행동은 정신세계가 밖으로 비추는 것이다. 근데 인간의 정신세계는 주로 무의식세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의식결정론, 무의식 중요성이라고 썼지요. 인간의 무의식세계는 주로 과거의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과거결정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똑똑해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렇게 뭔가 당사자도 모르는 뭐에 의한 내면 세계의 것이 표출되어서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난다. 수동적 인간관. 이렇게.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성적, 공격적, 충동의 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때문에 인간의 행동이라는 건 주로 성적 충동의 표현이나 공격적 충동의 표현이다. 무의식적 이런 충동의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이드는 인간의 본능을, 거기 인간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기 정신결정론, 무의식 중요성, 과거결정론, 성적, 공격적 충동의 중요성, 무의식적 인간 다 가지고 갈 단어가 되겠지요. 그러면서 인간의 본능을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으로 설명을 하되 삶의 본능을 에로스라고 그랬어요. 에로스. 에로스 중에 핵심적 영역을 리비도라고 하기 때문에 일부 책에서는 삶의 본능을 리비도라고 쓴 책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본능, 에로스, 리비도, 성적 활력소라고 합니다. 그에 의해서 죽음의 본능은 타나토스, 불변의 회귀질로 되돌아가려는 절망, 좌절, 포기, 자살 이런 것들 생각하는 전부 죽음의 본능입니다. 당연히 사회복지 공무원이든 사회복지사든 간에 삶의 본능을 극대화시키고 죽음의 본능을 극소화시키려는 조력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이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의 구조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밖으로 가시화되어 있는, 가시화 한자를 써야 되는데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정신세계는 의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 목도 들리고 내 모습 보이시죠? 바로 이것이 의식,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전의식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의 자극을 통해서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정신세계는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은 전혀 지금 생각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를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녁밥 누구랑 어떻게 무엇을 언제 이렇게 먹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노트 정리를 해본 적도 없고 지금 조금 전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갑자기 내가 뜬금없는 어제 저녁 식사를 생각해 보세요 하니까 어제 저녁 때 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약간의 자극을 통해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정신구조를 전의식. 시험 보는 사람은 요거에 초점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전의식을 믿으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제 저녁 식사 소소로운 일인데 다 생각나시잖아요. 무의식은 과거의 본능이나 충동과 같은 과거의 경험이 쌓인 정신세계의 주된 영역이죠. 정신세계의 주된 영역을 이렇게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의식은 뭔데? 프로이드는 이것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어요. 빙산의 일각. 전의식은 이걸 우리는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기억. 그에 비해서 성격의 구조를 성격의 구조. 어찌 보면 여기 여러 가지 본능도 중요하고 정신구조도 중요하지만 특히 성격의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격의 구조가. 이 프로이드는 성격의 구조를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이렇게 성격의 구조를 나눴어요. 이드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쓰면 본래 진짜 태초의 나, 원초아라고 그렇습니다. 한자로 써드릴까요? 원초아. 처음의 나가 아니라 진짜 장충동 족발집 같은 나. 이것은 쾌락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쾌락의 원리를 받는 본능과 충동의 세계를 말합니다. 말을 너무 부드럽게 썼군요. 쾌락의 즉각 만족을 추구하는 본능과 충동의 세계를 이드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 유전되어서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아라고는 에고. 에고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현실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이성과 분별의 세계를 이렇게 에고라고 하는데, 이 이성과 분별의 세계,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분별의 세계인 이 자아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그래서 비현실적이라고 할 때는 본능과 충동을 새긴 이들을 현실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래서 보통 거기 여러분 적으십시오. 성격의 집행자, 성격의 조정자라고도 하는 것이 자아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이것은 나를 넘어선 초자아라고 하는데, 초자, 이것은 도덕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도덕의 원리의 지배는 양심과 자아 이상의 세계를 이렇게 슈퍼에고 초자라고 합니다. 이 슈퍼에고는 학문기를 넘어서 남근기에 가서 이들로부터 분화가 되는데, 이 슈퍼에고는 도덕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양심과 자아이상. 양심과 자아이상이라는 것은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도덕의 세계를 양심과 자아이상. 부모의 비난, 부모의 질책을 통해서 세상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것은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아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칭찬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부모의 칭찬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이러한 도덕의 세계는 자아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슈퍼에고는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들과 같은 것이 현실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성격의 심판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격 발달 5단계, 성격 발달 5단계를 제시합니다. 뭐에 따라서? 성적 활력소라고 하는 리비도의 위치에 따라. 그래서 리비도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성감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가장 큰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 가장 큰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는 것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리비도의 위치에 따라서 볼 적에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가장 중요하죠. 다음에 잠재기, 그리고 생식기, 이렇게 5개의 단계로 설명했던 건데, 이건 무조건 암기해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구순기에는 이드만 존재하는, 쾌락의 즉각만족만 추구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고, 학문기에는 에고가 분화되는 이런 시기가 되고, 어린이집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바로 이 남근기. 한 4살에서 6살, 유치원 단계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남근기를 프로이드는 인간 성격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해서 결정적 시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용어로 콤플렉스, 동성의 부모를 라이벌로 여긴다는 콤플렉스로, 남자애들이 아빠를 라이벌로 여긴다는 오디푸스 콤플렉스나 딸들이 엄마를 라이벌로 여긴다고 하는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등장을 하고, 그런 콤플렉스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동일시의 관념이 생기고, 또 아주 극소수지와는 거세 불안이나 남근 선망으로 인하여 성년의 사회통념상 성년의 시기에 다소 성적 장애를 느끼게 되는 이런 것이 문제가 프로이드 분석에 의하면 이 남근기의 콤플렉스의 해결 과정에서 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잠재기는 초등학교 단계, 이 시기는 어떤 리비도의 활동은 좀 침체되고, 이 시기는 리비도 활동은 좀 침체가 되고, 사회성이나 인지 발달이. 다음에 생식기라는 것은 청소년기, 사춘기, 제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프로이드는 여러분 알다시피 무조건 한 번도 빼지 않고, 한 번도 빼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페이지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프로이드 이론의 핵심, 정신결정론, 무의식 중요성, 리비도를 본능적인 성적 에너지로 좁게 봤던 것이 바로 이 리비도고, 맞으면 프로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관의 1번 두째 줄, 무의식적 본능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 존재로 보았다. 3번, 인간의 기본적 성격 구조는 5살 이전, 5살이란 말이 서양 나이로 보면 5살, 우리는 6살, 7살 되겠지요. 유치원 단계 정도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현재보다 과거를 중시한다. 다 아시는 말들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본능의 구조를 경제적 모델이라고 했는데, 삶의 본능 에로스와 그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로 나눴고,
정신의 구조를 지형학적 구조라고 했는데 지형학적 모델이라고 했는데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설명했고 인간 정신세계의 주된 영역은 바로 무의식세계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성격의 구조는 구조적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설명하되 이드란 거기 원초화란 태어날 때 그렇죠? 태어날 때 무의식 세계에 존재하는 본능적 충동을 자극하는 정신세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의 출생 직후의 심리세계에는 분화되지 않은 원초화만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5번의 쾌락의 원리, 6번의 비합리적 세계.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자아는 2번에 보시면 원초화가 길들여지지 않는 열정의 세계라고 표현한다면 자아는 이성과 분별의 세계로 생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에서 발생해서 2~3살 정도에 맞으면 언제 완성된다? 형성된다? 바로 학문기에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번의 성격의 집행자, 조정자, 4번의 현실의 원리. 자, 이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되겠고 다음에 8번의 불안.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적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초자라고 하는 것은 초자 나와 있죠. 초자. 2번에 인간 마음속에 있는 윤리적, 도덕적, 이상적인 면으로 둘째 줄 성격 구조 중 마지막으로 발달하는 체계로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발달한다. 바로 그것이 거기 4번에 보면은 남근기 단계에서 부모를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도덕적 권위를 동화하여 초자가 형성된다. 6번의 도덕의 원리, 7번의 자아이상, 8번의 양심.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다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성적 발달 5단계를 리비도 위치에 따라 설명을 했는데 심리, 성적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강기, 이드가 지배하는 시기다. 두째 줄 나와 있죠. 학문기, 어린이집 단계가 되겠는데 에고가 등장하는 시기로 창조성이 발달한다. 다음에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남근기로서 유치원 단계 정도를 나이로 보시면 됩니다. 슈퍼에고가 등장하는 시기로 2번 나와 있지요. 프로이드는 성격 형성의 결정적 시기라고 했고 중요한 용어는 콤플렉스라는 단어라는 건데 콤플렉스. 그래서 5번에 보면 거세불안, 남근선망, 또 동일시 이런 단어들을 다 우리가 노트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단계 정도 가서는 리비도우 활성이 다소 잠재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잠재기, 잠복기라 하고 이 시기는 사회성의 발달과 인지 발달이 아주 특화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살 초등학교를 넘었으면서 제2차 성징이 나타나면 사춘기, 성적 관심 여러분 아시죠? 제2차 성징이 나타나는 청소년 시기를 이렇게 생식기.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적 발달을 청소년기까지만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것이 발달해 간다, 변화해 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를 가지고 가셔야 여러분들은 프로이드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에릭슨, 애들러, 융의 핵심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